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 진행할 거는 복합화약류 중에 다이너마이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교질 다이너마이트랑 분말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수업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혼합 화약류 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다른 교재들, 그래서 뭐 이제 강충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영호 선생님이 쓴 책에는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혼합 화약류 중에서 이제 복합 화약류 안에 분류를 해놨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책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워낙 화약의 역사에서 이제 한 획을 걷는 화약이라고 했었고, 그 이유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이라고 그랬죠. 산업용 폭약에서. 그 전에는 뭐 흑색 화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랑 암포, 그 다음에 함수 폭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발명이 되고 나서 화약이 쓰이는데, 다이너마이트도 그러니까 노벨이 만들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제로 하는 화약을 상품명으로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널리 이용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을 7% 이상 사용하는 화약류를 다이너마이트로 분류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분류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로 나눈다 그랬었고,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어떠한 지지체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킨 것을 우리가 혼합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에는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는 1세대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 성분이 SiO2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드럼통 옆에다 이제 충진제로서 톱밥을 사용하다가 함부르크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규조토를 사용해서고, 그게 흡수되는 걸 보고 이제 다시 만든 게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였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의 단점들이 있었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또는 온도가 높았을 때 이제 분리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언다 그랬죠. 그러니까 8도씨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뭐라 해야 돼, 돼지고기 기름 또는 소고기 기름이 이렇게 온도에서 낮으면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랬었죠. 원래 색깔은 식용유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식용유처럼 찐득찐득해요. 자, 근데 다음으로 개선된 게 우리가 규조토 자체는 SiO2는 폭발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단순히 지지체만으로 사용된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지지체를 우리가 산소 공급제로 사용을 해보자. 그런데 단가가, 이게 어차피 산업용 폭약이다 보니까 단가를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칠레초서 질산 나트륨을 썼다 그랬죠. 그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중요한 게 미국 산업용 폭약의 기존 폭약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화약에 대한 기본 이론들 또는 이제 측정 방법들, 이런 게 급격하게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아마 화약 마지막, 일반 화약학 마지막 제쯤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수식들이 나올 텐데, 그때에 측정되는 기준이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다, 60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다, 이런 거 얘기했었고, 번호가 있었죠. 연번이 있으면서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다이너마이트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오일손과 노르바인의 특허를 사면서 이제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런데 이름에서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서 지지체를 질산 암모늄만 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 사용했던 질산 나트륨을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을 질산 암모늄으로 많이 섞어가면서 대체했던 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흡수성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흡수성에 의해서 불발되는 현상들을 많이 극복을 한 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였죠.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에 비해서 흡수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흡수성은 있고, 이게 물을 먹었다가 얼었다 내보냈다 그러면은 이게 고화된다 그랬죠. 딱딱해진다 그랬었어요. 케이킹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갖고 교질 다이너마이트랑 분말 다이너마이트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질 다이너마이트인데,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종류가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우선 NC와 NG를 콜로이드화 한 거예요. 그래서 화약의 역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손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노벨이 손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손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NC를 코팅을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실험을 하다가 NG를 만나게 되고 이게 찐득찐득해지면서 콜로이드화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교질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랬었죠.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물론 뭐 이런 풍문이라네요. 그런 말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교질 다이너마이트 안에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나누는데, 블라스팅 젤라틴이 있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젤리그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로 이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여기도 이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름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교질이고 여기는 젤라틴이냐? 이거는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타가 아니라 다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 NG와 NC가 만나갖고 약간 껌처럼 찐득찐득해지는 현상을 젤레이션 또는 젤라티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젤레이션 되어 있는 게 재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다이너마이트를 교질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개 붙인 거는 그때 회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노벨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팅 젤라틴,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젤리그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네의 특징은 모두 다 NC가 들어가고 NG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함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함량이 위에서부터 보면은 그 혼합 다이너마이트에서는 규조토란 지지체에다 NG를 넣은 거잖아요. 다른 화약들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고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NC라는 교화제를 넣는 거죠. 여기서의 NC의 목적은 젤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를 어떤 폭발적으로 안정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아니고, NC의 성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 젤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얘도 NG가 함유량이 줄어들면서 폭발 속도가 줄어들어요. 온도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각각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이제 블라스팅 다이너마이트는 NG가 대부분이죠. 90대 10 정도예요. 약 90대 10 정도고, 여기는 이제 내수성은 좋아요. 왜냐면 NC와 NG가 젤레이션 시키고 두 물질 다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극경한 발파라는 얘기는 딱딱한 돌이라는 얘기, 아주 딱딱한 돌. 그래서 얘가 폭발 속도도 높고 폭발 온도도 높다는 얘기는 동적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얘의 단점은 NC와 NG가 되면은 노화 현상이 진행이 됩니다. 노화 현상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요. 뒤에 이제 화약의 안정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 노화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NC와 NG가 50대 50대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NC가 50이고 NC가 30에서 4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더 들어가요. 뭐냐면 이제 2~3%의 칠레 초석 또는 질산 발음이 들어가고 목분과 전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는 이제 왜 들어가냐면은 NC와 NG가 이제 젤레이션 됐는데 목분이랑 전분은 약질의 개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점도나 아니면은 이제 끈적끈적한 거,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 가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훅가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제로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지금 그 산업용 표가, 그러니까 우리 KS에서 그러니까 한국 산업규격에서 품종에 따라서 성능을 분류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표준 다이너마이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표준 폭약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할 때 표준 폭약이고, 우리나라 KS 산업에서의 표준 폭약은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리고 NC가 그러니까 가멸소염조가 포함된 4호 다이너마이트인데 요거 표가 뒤에 나옵니다. 얘입니다. 얘인데 다이너마이트 1, 2, 3, 4, 5, 다이너마이트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안 외워주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안 보이네요. 이거 오른쪽에 RWS가 있는데 이 RWS가 Related Weight Strength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RWS를 구할 때의 기준 폭약이 사용되는 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RWS라는 얘기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비해서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RW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4호 다이너마이트인데 4호 다이너마이트에 가멸소염제, 즉 소금을 섞은 것들을 표준 폭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름으로 검정 폭약이라는 게 표준 폭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을 얘기를 할 때 얘가 강한 놈입니까 약한 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 하면, 군용 폭약의 표준은 TN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폭약을 만들었을 때 얘가 위력이 세다 이런 얘기를 TNT보다 얼마만큼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산업용 폭약에서는 우리 수식, 과학자들이 쓰는 수식에서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보다 얼마나 크다 또는 암포 폭약보다 얼마나 크다 라고 했는데, 산업용에서 우리 KS에서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중에 4호 다이너마이트 중에 가멸소염제가 있는 게 검정 폭약으로, 표준 폭약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앞에 지금 보시면은 블라스팅 젤라틴 젤리가 있는데,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표준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 안에서도 호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호수가 높을수록 NG가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는 번호가 높을수록 NG 함유량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에서는 반대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용어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폭발 감도랑 폭발 속도랑 순폭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뭐 맨 오른쪽에 제 사진에 보여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RWS가 나오는데, 폭발 감도는 충격 감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그 여기 철판을 두고 화약을 준 다음에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추를 빵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리면 얘가 충격에 의해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맞을 높이가 추의 무게는 똑같고 추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에너지의 크기는 커지잖아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EP는 mgh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 높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 얘기는 높은 센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 감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룰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또 저기 우리 화약용 안정도 할 때 나옵니다. 폭발 속도는 폭발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쭉 넣고 폭발을 여기서 뭐 아주 간단한, 여기서 폭발을 빵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는 속도의 시간을 잰 거죠. 그러니까 1cm 땅 했을 때 4,500m까지 터지는 거예요. 여기 4,000m라는 얘기는. 그리고 순폭도는 뭐 지금 이것까지는 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순폭도는 이쪽 폭약 A라는 폭약에서 빵 터졌을 때 B라는 폭약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순폭도라고 합니다. 뭐 수식은 D분의 S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용어 설명에서 지금 계속 어떤 화약의 특성들 중에서 나올 때 폭발 감도는 놔두고 위에서 뭐 떨어뜨려갖고 터트리는 거, 또는 뭐 순폭도는 A가 터질 때 B가 옆에서 터지는 거, 이를 순폭도라고 얘기합니다. RWS는 비교를 할 때 어떤 폭약을 비교를 하겠지만 어떤 폭약의 기준에 의해서 그거보다 얼마만큼의 위력을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은 기준 폭약보다 뭐 90%라면 기준 폭약의 90% 성능을 발휘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기준 폭약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은 100%가 넘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젤리그나이트가 있고, 젤리그나이트는 NG의 함유량이 40% 내외인데, NG가 아까 비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NG가 비싸니까 어떡하겠어요. 값이 싸겠죠. 값이 싸고, NG가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력은 커진다 그랬고, 위력도 커지고 폭발 온도도 높아지고 폭발 속도도 높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NG 함유량이 낮으니까 당연히 값이 싸고 위력이 감소하겠죠. 뇌관 없이는 폭발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다른 다이너마이트처럼 니트릴글리세린의 누출 염려도 없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말 다이너마이트인데, 이 PPT를 제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에 보면은 우리가 혼합 다이너마이트 얘기했고, 교질 다이너마이트 얘기했고, 지금은 분말 다이너마이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기본적으로 NG에다가 NC를 섞지 않아요. 왜냐면 NC에다가 NG를 섞으면은 교질이 된다는데, NC를 배합하지 않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조금 함유해갖고 분말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질산암모늄을 넣고 그 다음에 가멸소염제를 넣어요. 뒤에 나올 텐데,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말 다이너마이트 종류에는 암석용 다이너마이트와 질산암모늄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분말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있는데 좀 잘려서 보이네요. 네, 제 사진 때문에. 암석용 다이너마이트는 7에서 20%를 넣고 질산암모늄이랑 가멸소염제인 이제 소금을 넣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질산암모늄 폭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모날, 아마톨, 그 다음에 뭐 있었나요? 암모날, 아마톨, 암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NG를 6% 이상, 6% 이하로 넣게끔 하고 질산암모늄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질산암모늄 뭐 95%에 NG 뭐 4%, 그 다음에 소금 뭐 1% 내외,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로 분류를 하지 않고 질산암모늄 폭약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분이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지만 배합 비율이 달라지면은
분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질산 암모늄 폭약이라고 안 부르죠. 10%밖에 안 쓰는데. 그리고 암석용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분말 형태이고요. 자, 그 분말 다이너마이트에는 이제 암석용 다이너마이트랑 이제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교질 다이너마이트에 비해 갖고 NG 함유량이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폭발 속도가 작아지겠죠. 폭발 속도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데이터 RWS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폭발 속도가 약 3500 왔다 갔다 하고, 대신에 이제 질산 암모늄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성이 있겠죠. 흡수성이 있고요. 분말 상태로 만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멍에 암포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 쓰이냐? 탄광용에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이제 발열량도 많고 폭발 속도도 이제 크고 또 위력도 크고 그렇죠. 그런데 탄광용에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폭발 속도도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약 3000에서 4000이고, 그 다음에 훅가스도 좋아야 됐죠. 그래서 암석용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질산 암모늄을 70% 이하로 배합을 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멸소염제를 넣어요.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7%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랑 암석용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탄광용에 쓰였고, 그렇죠? 암석용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돌을 깨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NC를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을 넣잖아요. 질산 암모늄을 이제 넣었고, 이제 산소 공급제로서 많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연제이면서 약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녹말을 넣었었고요. TNT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aCl, 이건 안 보이네요. 가멸소염제가 들어간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는 탄광용에 쓰였고요. 암석용은 벤치발파에 쓰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분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다른 가연제가 들어간 게 질산 암모늄 폭약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제 성분은 7%에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소성 폭약 나갈 차례인데, 가소성 폭약 나가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조금 정리해 볼 거예요. 지금 한 게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니트로글리세린을 7% 이상 쓰는 화약류를 다이너마이트라 그랬고, 다이너마이트를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세 가지 분류.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었고,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고,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블라스틱 젤라틴,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젤리그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 질산 암모늄 다이너마이트.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어떤 지지체를 사용해서 NG를,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썼고, 1세대가 규조토, 그 다음에 SiO2가 폭발에 도움이 안 되니 질산 나트륨을 썼었고, 질산 나트륨이 단가는 낮지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질산 암모늄을 썼었고, 그 다음에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교질 상태 젤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NC와 NG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NG의 성분에 따라서 블라스틴 젤라틴이냐, 젤라틴이냐, 젤리그나이트냐라고 했었고, 우리가 이제 KC, 그러니까 한국 공업 규격에서 나오는 다이너마이트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4호 다이너마이트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단가를 확 낮추고 분말 상태로 만든 거죠.
그리고 탄광용이나 벤치 발파용에서 썼던 거죠. 각각의 성분들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무슨 종류가 있고, 교지 다이너마이트는 무슨 종류가 있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무슨 종류가 있고,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갈 게 가소성 폭약인데, 지금 혼합 하약류 중에서 복합 하약류고, 복합 하약류 중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가소성 폭약 두 번째 나왔고요. 우리가 가소성 폭약은 가소성이란 말은 플라스틱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요 위에 그림으로 보이는 이렇게 손으로 쭈물쭈물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체가 외부의 탄성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서 형태가 바뀐 그 힘이 없어도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들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름 자체에서도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껌이나 아니면 또 밀가루 반죽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됐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폭약 중에 가소성 폭약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C4예요. C4.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도 C4 폭약이에요. 플라스틱 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틱 폭약은 1차 세대전이나 2차 세대전 중에 세계 대전 중에 그 TNT와 RDX를 갖고 만들어서 나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뒤편에 보니까 TNT와 RDX를 이렇게 섞는 걸 보여요. 그래서 반가소성, 가소성 폭약이 개발이 되고, 앞전 영상 프레스 로딩, 그러니까 얘네가 단순히 이제 가연제, 그러니까 가교제랑,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구화껌 같은 거랑 아니면 플라스틱 반죽 같은 데에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폭약의 형태를 만들 때 눌러서 프레스로 만들어요. 자, 군용 폭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다른 교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지? 강추원 교수님이나 이영호 선생님 책에서는 얘를 군용 폭약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해요. 우리는 가소성 폭약으로 나눴고요. 대표적으로 컴포지션 ABC가 있습니다. 자, 컴포지션 ABC는 ABC이고, 컴포지션이 ABC가 순서대로 개발이 됐어요. 됐고, 컴포지션 A는 뒤에 있는 RDX,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RDX고, RDX 원래 분말이 이렇게 하얗고, 왁스류랑 압수류랑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그 벌꿀, 꿀벌의 밀랍이에요. 그래서 1차 세대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요. 요 두 개를 그냥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밀랍이랑 RDX를 그냥 섞어갖고 만든 거고요. 얘가 이제 밀랍이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RDX를 좀 많이 넣으면은 얘네가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 밀랍보다는 석유계 왁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석유계 왁스면은 우리가 바세린이죠, 바세린. 우리가 쓰는 바세린. 그 바세린으로 많이 제조했고요. 그래서 이걸 입상화, 그러니까 파티클형대로 만든 게 A3로 개량이 됩니다. 아마 책에는 요거에 표가 나와 있을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100도씨에서 그러니까 이파리 형태의 RDX를 슬러리화하고 왁스를 투입해서 그냥 섞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왁스가 온도를 높이면은 왁스가 약간 뜨거운 기름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그 상태에서 RDX를 이제 가루로 된 거를 넣고 막 이제 넣은 다음에 막 흔들고 온도를 확 낮추면은 얘가, 그러니까 바세린 진하게 된 거, 바세린에 조금 그 점도가 높아진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왁스가 피복되면 0점 이하에 대해서 여과하고 냉각하고 된다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찐득찐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A가 됐고요. 컴포지션 A의 특징은
그 높은 온도에서 왁스가 얘는 우선 충격이나 마찰에 둔감해요. 둔감하고 그 T20와 동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군용 폭약의 표준은 TNT잖아요. 그래서 미국 군용 폭약의 표준이 TNT죠. 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 따라가니까 TNT와 동급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바세린 자체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런데 온도에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60도 70도 되면 얘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얘가 원래 그 두 개를 섞으면 온도를 높이면 얘가 흐물흐물해지고, RDX를 넣으면 이제 걔가 이제 섞인 다음에 온도를 낮춰갖고 되는데, 얘가 한 60도 70도로 되면 얘가 다시 흘러내려요. 그리고 얘가 층이 다시 분리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컴포지션 B인데, 컴포지션 B는 RDX와 TNT를 6대4로 섞은 거예요. 그리고 왁스를 섞었죠. 그래서 석유계 왁스고요, 파라핀 왁스고요. 파라핀 왁스가 파라핀이죠. 파라핀 왁스는 초예요. 초. 초 같은 게 파라핀 왁스죠. 바세린도 왁스류에 속하긴 한데, 파라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초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6대 60대 40대 1%로 첨가하고요. 왁스는 아마 네이버에 치시면은 왁스 비드를 팔아요. 그래서 우리 수제초 만들기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두 개를 섞고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리면 TNT는 한 80도 덩시에서 이렇게 액체류가 돼요. RDX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비즈 넣고 이제 섞어갖고 만드는 건데, 얘가 이제 보게 되면은 8000m/s로 정도 속도가 되고 온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 컴포지션 ABC를 왜 만들었을까요? 컴포지션 ABC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1차 세대대전이랑 2차 세대대전을 겪으면서 영국군이랑 독일군이 화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충분히 화약을 양산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당장 전쟁은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화약이 안 나오니까 여러가지 이제 잡동사니 같은 비빔밥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두 가지 세 가지 섞어갖고 그 장병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기존의 RDX, 기존의 TNT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 ABC가 된 거예요. 자, 우선 그래서 컴포지션 ABC가 됐는데, 컴포지션 B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게 군 기밀일까봐 조금 고민을 했는데, 구글에 치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열식 수리탄인데, 세열식 수리탄에 요 안에 들어가는 고폭약이 컴포지션 B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세열식 수리탄이 한 주먹만 하거든요. 주먹만한데 요거의 주먹만한 중량이 4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량이 450g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화약은 한 60g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연신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핀 뽑아갖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죠. 핀 뽑아갖고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던지는데, 컴포지션 B가 들어가고요. 또 크레모아에도 얘가 들어가요. 이 여학생들은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류탄의 구조에 찾아보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쓰고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군용 포격의 거의 작약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컴포지션 B로 쓰입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게 이제 컴포지션 C인데, 컴포지션 C가 우리가 가소성 폭약의 컴포지션 C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영국군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여기 보면은 컴포지션 A도 영국에서 개발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그 RDX랑 왁스류를 혼합한 것처럼 컴포지션 C도 RDX에다 그냥 가소제 집어넣은 거예요. 가소제가 우리가 말하는 껌이죠, 껌. 사용했고요. 이제 지금은 폴리아이소부트린가를 사용해요. 뒷장에 아마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손으로 문지를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섬유하고요. 컴포지션 A, B, C 중에서 컴포지션 B와 C4가 가장 성공적으로 상품화가 된 거예요. 컴포지션 C의 장점은 뭐냐면 손으로 변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플라스틱 폭약이라고 하면 보통 C4를 많이 떠올리게 되고요. TNT와 비교할 때 충격 중에서 되게 기폭감도는 민감하지만 우선 터지면은 그 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파 중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폭발물 처리반 보면은 이제 얘네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안정도는 RDX나 컴포지션 A3와 동급이고, 중요한 거 있죠, 여기 독성과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RDX 자체가 물에 안 녹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도 물에 안 녹고요. 이게 지금 컴포지션 C의 조성인데, 컴포지션 C는 원래에 따지면 컴포지션 1, 컴포지션 2, 컴포지션 3, 컴포지션 4예요. 지금 여기 하나를 빼먹었는데 컴포지션 C-1이에요. 그래서 C-1, C-2, C-3, C-4.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서 그림으로 보이는 거는 컴포지션 C4예요. C4. 컴포지션 C4고 RDX가 주성분이에요. RDX가 주성분이고, 여기 아까 우리가 그 가소제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가소제로서 섞이는 게 얘네예요. 고분자. 지금 현재 쓰는, 그래서 폴리아이소부타디엔을 쓰고, 다이에틸 핵실 세바케이트를 쓰는데, 모터오일 쓰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보게 되면은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C4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10%만 얘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컴포지션 C1, 2, 3에 보면 뭐 다른 것들 들어가는 거죠. 다른 것들 들어가요. 불폭성 유성 물질도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고, 표가 컴포지션 A, 책에는 컴포지션 A, 컴포지션 B. 제가 한번 책을 볼까요?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저도.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컴포지션 C밖에 안 보여줬네요. 제가 책에는 그렇게 안 넣었네요. 자, 컴포지션 A, B, C 중에서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컴포지션은 기본적으로 RDX가 주요 성분이에요. RDX가 주요 성분이고, 우리가 컴포지션 B에는 TNT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A와 C는 왁스를 넣은 거냐 가소제를 넣은 거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뭐 폴리아이소부타디엔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컴포지션 C4는 어떤 화약류냐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RDX가 90% 이상 되고 왁스를 첨가한 것이다, 또는 RDX가 90%가 이상 되고 가소제를 넣은 거다 라고 이렇게 보기 조건에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이고 왁스를 넣은 거는 컴포지션 A죠. 그리고 왁스를 넣고 가소제를 넣은 거는 컴포지션 C고, RDX에다가 TNT를 섞고 왁스나 가교제를 쓰는 건 컴포지션 B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없고요. 뭐 2차 대전 영국군에서 발생됐냐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수업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배웠었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아까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가소성 폭약류를 조금 배웠었죠. 그래서 가소성 폭약류는, 가소성이란 말은 영어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그렇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가소성이고, RDX가 주요 성분이고, 그쵸? 그리고 컴포지션 A, B, C가 있고, C 중에서도 뭐 컴포지션 A도 마찬가지예요. A1, A2, A3 이렇게 있고, B는 B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B1, 2, 3 못 본 것 같은데. 자, C는 C1, C2, C3, C4가 있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재고, 얘네는 가소제를 넣냐 왁스를 넣냐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연화약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연화약류는 우리가 이제 흑색 화약을 대치해서 나오는 화약류를 우리가 이제 무연화약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없을 무자에 연기 연자적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없는 화약류고, 무연화약류는 니트로셀룰로스를 주로 성분으로 하는 화약이에요. 그리고 무연화약류 그러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되냐면 추진제로 사용된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추진제로 사용되는 화약류이고, 무연화약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제 화약, 그 다음에 2기제 화약, 3기제 화약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뭐 싱글 베이스드, 더블 베이스드, 트리플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글 베이스드 화약은 니트로셀룰로스를 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더블 베이스드는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약간 교질 다이나마이트랑 비슷하죠? 근데 맞아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NC와 NG를 섞는데 NC가 되게 많고 NG가 작은 상태인 거예요. 자, 3기제 화약은 NC, NG, 그 다음에 니트로구아니딘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무연화약류 중에 싱글 베이스드, 더블 베이스드, 트라이 베이스드 그러면은 한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무연화약류는 다 니트로셀룰로스가 주요 기제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기제 화약은 니트로셀룰로스 자체만이고 폭속이 7300m/s입니다. 단기제 화약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총알 5.56mm 탄에 들어가는 거,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 155mm 포탄, 155mm 포탄을 날리기 위한 장약. 그러니까 우리가 대포를 쏘기 위해서 포탄을 두잖아요. 그리고 밑에다 이제 장약을 넣죠. 장약을 넣고 넣기도 하고, 또는 뭐 60mm 박격포 탄에 있는 장약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말박급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무연화약류고, 단기제 화약에는 B 화약이랑 피로콜로디온이 있는데, B 화약은 프랑스구형 비엘레가 발명을 했고요. 앞글자 따갖고 폴 비엘른가 그럴 거예요. 폴 비엘른가? 하여튼 이 사람 이름 따갖고 했대요.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로 만드는 화약이고요. 강면약 70%와 양면약 30%인데, 강면약과 양면약은 물질 안에 질소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함량이 12% 이상이면은 강면약, 12% 이하면 양면약으로 부릅니다. 자연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페닐아민, 또 디페닐아민, 다이페닐아민을 넣고요. 군용발사약으로 표준 폭약으로 사용됐었어요. 프랑스군의 표준 폭약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피로콜로디온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죠. 주기율표. 러시아 해군에서 사용됐었고요.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거는 잘 안 나오니까, 피로콜로디온은 잘 안 나오니까 지나갈게요. 자, 2기제 화약, 더블 베이스드 화약인데, 더블 베이스드 화약은 NC와 NG를 섞습니다. 폭속이 6600이고요. NG 자체가 7700보다 요거보다 조금 작죠.
더블 베이스에는 코어다이트랑 발리스타이트랑 무용제 화약이 있는데, 코어다이트는 아벨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벨 테스트 할 때 뒤에서 이제 아벨 테스트가 나오는데 아벨이라고 하고요. 여기 바셀이랑 섞었어요. NG와 NC를 약 6대4, 그러니까 7대3으로 섞고 바셀이랑 섞어갖고 만들었고요. 얘는 영국군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B 화약은 니트로 셀룰로스로만 만들어서 프랑스군의 표준 화약이었잖아요. 코어다이트는 영국군의 표준 화약이었어요. 발사제. 발리스타이트는 노벨이 발명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노벨 화학상의 노벨. 근데 함유량은 5대5로 섞었고요. 다이페닐 아민을 섞었어요. 왜냐하면 분해를 막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데 지금은 넘어갈게요. NC 할 때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면 질산 에스테르 계열 애들의 자연 분해를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다이페닐 아민입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무용제 화약이 있어요. 무용제 화약은 발리스타이트 화약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요즘에는 이제 대형 로켓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정제로 아까 다이페닐 아민 넣었는데 다이메틸 우레아도 섞습니다. 섞고요. 무용제 화약이니까 당연히 그 용매를 넣지 않겠죠. 용매를 넣지 않아요. 자, 트리플 베이스드 화약인데요. 니트로 셀룰로스 또는 니트로 글리세린 또는 이제 EGDN, 니트로 글리콜이죠. 그러면 니트로 구아니딘을 섞는 거고요. 니트로 구아니딘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데 지금 그림이 안 보이네요. 넣고 3기제 화약으로 쓰고요. 지금도 많이 쓰여요. 2차 대전 중에 영국군이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연소가스가 낮고 가스 발생이 많아서 이제 차가운 추진제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었어요.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게 아마 이제 PPT가 끝인데, 우리가 이제 무연화약류는 되게 금방 지나갔잖아요. 거의 10분 만에 지나간 것 같은데, 무연화약류는 시험 문제에서 하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무연화약류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래서 단기제 화약, 2기제 화약, 3기제 화약, 4기제 화약,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니트로 구아니딘을 쓰는 화약은 무엇인가, 또는 총알을 발사할 때 추진제로 사용되는 무연화약류의 주요 기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NC 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2기제 화약이 좀 많이 나오겠죠. 다음 더블 베이스드 화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B 화약, 코올로드연 화약, 바리스타이트 화약, 무용제 화약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뭐가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외우기보다는 무용제 화약, 그러니까 여기 그 무연 화약류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화약, 추진제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싱글 베이스드에서는 B 화약, 그 다음에 뭐 더블 베이스드에서는 발리스타이트, 코어다이트, 그 다음에 무용제 화약, 그 다음에 트리플 베이스드 화약에서는 우리가 니트로 구아니딘을 쓴다. 이유가 연소 옥도를 낮추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주요 포탄의 장약에 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55mm 포탄이죠. 그러니까 155mm 야전포에서 추진장약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이 PPT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 혼합화약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화합화약류 할 거예요. 화합화약류. 그래서 혼합화약류 이것으로 맞출 거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